자, 18년 11월 모의고사 32번, 33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이 수업까지 하면 다음 시간까지 한 개 남네요. 아니, 두 개 지문 남네요. 32번, 33번 빈칸 문제입니다. 뭐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겠지만 내용 잘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32번 수업 시작할게요. 2018년 11월 32번, 33번. 이건가요? 맞죠? 자, 32번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얘는 뭐냐면요. 모든 주의력. 그러니까 주의력은 attention이죠. 을 다 사용하고자 하는 우리 욕구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으로부터 비롯된 보충하는 행동입니다. 이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는 우리 주의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의력이 남는 경우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뭔가 온전하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도 이해가 가거나 충분히 처리 가능한 상황이 있으면요. 우리는 그 주의력이 조금 남게 돼요. 그럼 그때는 우리는 뭐 할까요? 편안하다라고 느낀 게 아니라 굉장히 불쾌함을 느끼게 돼요. 뭔가를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불편한 감정을 느낍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꾸 추가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좀 이해가 안 가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1학년에서 어려운 수학 과목이나 영어 과목 수업을 한다. 그럼 온전하게 주의 집중을 하면서 다른 행동을 안 해도 되겠잖아요.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기 집중력을 발휘하면요,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수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학교 1학년 수학을 여러분들이 다시 수업을 듣는다고 생각해봐요. 의무적으로 1시간 동안. 그럼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은 다 이해하고 쉬우니까 즐겁게 듣는 것보다는요, 100% 수업에 집중하지 않아도 그 수업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주의력이 남게 돼요. 그 남는 주의력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불쾌함을 느끼게 돼요. 꼭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막 불안하고 짜증나고 이런 감정을 약간 느끼게 되기 때문에 그것을 보충하고자 다른 행동을 집어넣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연필을 돌린다든지 아니면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낙서를 한다든지 다른 과제를 꺼내서 몰래 한다든지 이런 수업에 충분하게 집중을 안 하더라도 이해가 가능한 그런 상황이면요, 여러분들 자꾸 다른 행동을 찾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요, 어떤 예시를 들었냐면 체스하는 상황을 예시를 들고 있어요. 그러면 주의력이 남는 상황이라는 것은요, 나보다 체스를 더 잘하는 사람들과 했을 때 주의력이 남을까요? 나보다 체스를 더 못하는 사람들과 했을 때 주의력이 남을까요? 그렇겠죠? 체스를 나보다 더 못한 사람들이랑 하면요, 내가 체스 경기를 하면서 주의력이 조금 남게 돼요. 그걸 여러분들은 못 참는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보다 체스를 더 못하는 사람과 경기를 하고 있으면 주의를 온전히 기울이지 않아도 체스를 하기 때문에 이것저것 뚜리번거린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튼다든지 TV에 어떤 관심을 돌린다든지 이런 보충 행동을 하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글입니다. 자, 어휘 한번 봐보겠습니다. displeasure란 단어 알아둡시다. pleasure가 기쁨이잖아요. 그러면 this는 반대이기 때문에 안 기쁨이라기보다는 불쾌감, 불편함, 이걸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그 다음에 capacity라는 단어가 보이죠? 얘는 능력, 역량이란 뜻이에요. 자, 그 다음에 쭉 내려가서요. opponents란 단어가 보입니다. 찾았습니까? 상대방, 반대편이란 뜻이에요. 특히 경기에서의 상대편 얘기할 때 opponents란 단어를 쓰죠. 그 다음에 어떤 단어가 있을까? 나머지는 밑에 보면서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읽어볼게요. 자, 이해는 됐죠? 우리가 주의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주의력을 덜 기울여도 될 만한 그런 상황에서 불편함을 느끼게 되고 추가적인 행동을 반드시 찾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to recognize that. 우리는 반드시 인정해야만 한다. 뭘 인정하고 인식해야만 하냐면 There always exists in us. 우리 안에는 뭐가 항상 존재하냐면요. 이것. The strongest needs to utilize all our attention. 자, 뭘 우리 안에 존재한다는 걸 인정하랍니까? 이해해요. The strongest needs. 강한 욕구. 어떤 욕구냐면요. 우리 모든 집중력을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And this is quite evident in the great amount of displeasure. 그리고 어디에서 그런 것들이 명백해지냐면요. 뭘 보고 우리가 진짜 주의력을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그러한 점이 명백해지냐면 굉장한 양의 displeasure.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불편함이라 그랬죠? 불쾌. 엄청 불편하거나 엄청 불쾌하거든요. 이런 거 보면 명백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느끼는. 자, 뭐 할 때마다 느낍니까? 이럴 때. The entirety of our capacity for attention is not being put to use. 자, 좀 체크를 해볼까요? 중요한 표현인데. 자, 어떨 때 우리는 불편함을 느끼느냐? 이럴 때. 우리의 집중하는 능력의 전부가 다 사용되어지지 않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된다. 라는 점을 생각해보면 명백해진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자, 우리의 집중력의 능력의 전체가 다 사용되어지지 않게끔 되어졌을 때 우리가 느끼는 불편함이 있다라는 점만 해도 명백하다라는 거예요. 이해했죠? 우리는요, 아까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주의력을 다 사용하고 싶어하는 욕구. 그런데 어쩔 때 불편해지겠어요? 우리가 주의력이 다 사용되어지지 않고 주의력이 좀 남았을 때 불편해진다라는 것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 불편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하는지 봐볼게요. 그리고 this is the case. 이 경우가 되었을 때 우리는 뭘 추구하냐면요. 그 불편하기 때문에 남은 주의력까지 다 쓰려고 하는 욕구가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뭘 추구하겠습니까? 답은 3번. 아울렛을 찾으려 한다라는 거예요. 이 아울렛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아울렛이 맞습니다. 배출, 출구라는 뜻이에요. 왜 롯데 아울렛이나 세정 아울렛은 아울렛이라고 부릅니까? 정상적인 상품은 시즌이 종료되면 안 팔잖아요. 근데 그 상품이 안 팔린 새 거다. 그럼 어디선가 팔아야 되겠죠. 그걸 어디서 출구를 열어서 팝니까? 2월 상품이나 재고 상품 같은 경우를 아울렛을 통해서 팔잖아요. 그래서 배출, 출구라는 뜻을 가진 단어가 맞아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우리는 뭘 추구해요? 우리의 사용되지 않는 그 나머지 집중력을 위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꼭 다른 것을 하면서라도요,
그 남은 집중력을 쓰려고 노력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자, 그 다음부터는 예시가 나왔습니다. 예시. 자, 만약에 우리가 체스 게임을 하는데 누구랑 체스 게임을 하겠습니까? 더 약한 상대방과 체스 게임을 하는 상황이에요. 그런다면 우리는 아마도 보충하려고 하겠죠. 이 행동을. 자, 뭐를 가지고? 다른 행동을 가지고 보충하려고 하겠어요. 왜 다른 행동을 가지고 보충하려고 할까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니까. 불쾌하고 불편하니까. 왜 불쾌하고 불편합니까? 우리의 집중력을 온전히 다 사용하지 않고 남는 집중력이 있으니까. 뭔가 다른 행동을 통해서 그 집중력을 다 채우려고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TV를 살펴본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들어본다든지, 아니면 얘는 좀 웃기죠. 동시에 뭐 다른 체스 게임을 또 한다든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요, 여러분이 체스를 좀 잘하는데 유치원생 꼬마가 체스를 막 배웠는데 여러분들하고 같이 해주라 그래요. 그럼 걔는 되게 늦게 나오고 되게 못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집중력이 좀 남아요. 다른 조카를 부르는 거예요. 야, 너도 할 줄 알지? 나랑 동시에 두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왜? 주의력이 남으니까 그것을 해소하고자 하는 욕구 때문에. 자, very often, 매우 자주 이것은 드러납니다. 어디에서 드러나냐면요, 무의식적인 행동으로도 드러나요. 이 단어 모르면 안 되겠죠? 무의식적인. 의식적인 행동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행동에서도 드러납니다. Such as playing with something in one hand or pacing around the room. 자기도 모르게 어때요? 한 손에 따는 뭐 스피너나 팝잇 같은 그런 무엇인가를 가지고 노는 행동을 통해서 이런 행동이 드러난다든지, 혹은 페이스가 발걸음이란 뜻도 있고요, 걷다란 뜻도 있거든요. 방 주변을 무의식적으로 걸어 다닌다든지 이런 행동 같은 경우를 통해서 드러나기도 해요.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동 같은 경우가 제 역할을 한다면 어떤 역할을 합니까? 다행스럽게도 기쁨을 증가시키고 이런 불편함을 완화시켜서 떨어뜨린다면, 완화시키다. 그러면 이런 모든 것들은 다 더 낫다. 그러면서 자기 불쾌감이 해소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려운 문제는 아니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모든 주의력을 우리는 다 사용하려는 욕구를 가지고 있어요. 왜? 주의력이 조금 남으면 불편하거든요. 불쾌하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주의력을 사용하고자 하기 때문에 우리가 보충 행동을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어휘도 좀 중요한 거 있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요, 어휘를 정리하고 마무리 지어 볼게요. 자, 빠르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우리는요, 인정해야만 한데요. 뭘 인정해야 됩니까? 우리가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구나.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 모든 주의력을 사용하고자, 활용하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꽤나 명백해지는데, 어디에서 명백해지냐면 굉장한 양의 불쾌감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에서 명백해진대요. 우리가 느끼는 불쾌감이 있구나. 자, 언제 우리가 불쾌함을 느낍니까? 자, 우리의 모든 주의력의 역량의 전체가 다 사용되어지지 않았을 때. 자, 이러한 경우가 됐을 때 우리는 어떤 것을 추구하냐면요, 출구를 추구해요. 어떤 출구? 사용되지 않는 주의력에 대한 출구를 요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우리보다 더 약한 상대방과 체스 게임을 할 때 우리는요, 보충하는 것을 찾아요. 뭘 보충합니까? 이 행동을 다른 행동을 가지고 보충하는 것을 찾아요. 의도적으로 TV를 본다든지, 아니면 음악을 듣는다든지, 아니면 다른 상대방과 체스를 또 둔다든지. 자, 매우 종종 이것은 드러나는데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뭔가 한 손에다가 다른 것을 가지고 논다든지, 아니면 뭐 방을 이렇게 거닐어 다닌다든지. 그리고 만약에 이러한 행동 같은 경우가 만약에 어떻게 된다면, 기쁨을 늘려주고 불쾌감을 완화시켜주면요,
그것은 더할 나위 없이 더 좋은 것이다 라면서 마무리 짓고 있죠. 자, 답은 아까 몇 번이라 그랬습니까? 3번이라 그랬죠. 우리는 우리의 사용되지 않는 주의력에 대한 출구를 찾으려고 노력한다. 1번, 2번, 4번, 5번도 읽어볼까요? 자, 우리는 뭐 하려고 노력한다?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려고 노력한다. 우리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아니죠? 자, 주어진 임무에 더 많이 집중하게 된다. 아니죠? 주의력이 남으면요, 자꾸 다른 걸 하려고 그래요. 자, 4번. 자, 더 강한 상대방과 놀려고 추구한다. 뭐 이럴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요, 아래 내용을 보니까 보충 행동을 한다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4번은 적합한 답이 아니겠죠? 5번. 우리의 뇌에게 짧은 휴식을 주려고 노력한다. 아닙니다. 답은 3번이죠? 자, 32번 마쳤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33번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33번은 어떤 글이냐면요. 지역의 상황과 상호작용하는 단기간 행사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지역의 상황이란 단어는요, 컨텍스트란 단어를 써서 표현하고 있고요. 이 단기간 행사는 뭐가 있을까요? 예를 들어서 벚꽃 축제랄지 뭐 김치 축제 혹은 뭐 나비 축제 이런 것들 같은 게 단기적 행사예요. 근데 그 단기간 행사가 짧은데 뭐 잠깐 해버리고 말지라고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의 여러 가지 상황과 상호작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 지역적인 어떤 상황 측면을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글입니다. 자, 어휘 한번 살펴볼게요. 어휘 여러분들 분명히 봐야 될 거 있거든요. innovative는 어떤 형용사예요? 혁신적인이란 뜻이겠죠? innovation, 혁신. 그리고 내려가서 단어, 요 단어 은근히 모르더라고요. infrastructure라는 단어. infrastructure 같은 경우는요, 뭐 기반 혹은 뭐 기반 구조? 그러니까 뭔가 인프라스트럭처는요, 인프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인프라라는 것은 뭐냐면요, 그 상황에 어떤 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초적인 그런 기본이 되는 산업을 얘기합니다. 말이 좀 어렵나요?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야구가 더 발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인프라가 부족해서란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일본 같은 경우는요, 초등학교마다 다 야구부가 있고 그다음 지역 야구 행사나 대회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야구가 더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토대나 기반이 있는 거죠. 그런 걸 보고 우리가 인프라 혹은 인프라스트럭처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인프라가 어떤 의미로 쓰이는지 알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단어가 있을까요? vacuum이란 단어가 보입니다. 이 vacuum은 뭡니까? 진공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한번 내용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다시피요, 우리가 단기간 행사를 기획하잖아요. 뭐 벚꽃 축제, 김치 축제, 나비 축제 이런 거 했을 때 그냥 뭐 일주일짜리 행사니까 그냥 대충 해버리지.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벚꽃 축제를 하려면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 기반이 당연히 벚꽃이 잘 조성된 거리가 있어야 될 것이고, 그 지역에 벚꽃이 별로 없다면 벚꽃 행사는 열릴 수 없겠잖아요. 그리고 도로 정비도 잘 돼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사람들의 어떤 마음가짐이나 그 주변에 뭐 화장실, 그 다음 쓰레기통,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그 지역의 상황이 뒷받침되어져야지 단기간 행사가 성공할 수가 있겠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용적인 거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자, 보겠습니다. From an economic perspective, 경제적인 관점으로부터 보았을 때 A short-lived event는 뭐겠습니까? 짧게 사라지는 행사니까 얘가 단기간 행사겠죠? 자, 경제적 관점으로 보았을 때 단기간 행사는 혁신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대요. 만약에 그 단기간 행사가 무엇을 만들어내면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내는데 that 이하처럼 자, 사람들에게 팔려질 수 있는 좋은 상품과 서비스가 만들어진다면요. 자, 그 단기간 행사가 사람들에게 잘 팔려질 수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낸다면 단기간 행사가 혁신적인 행사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특히 누구에게? 자, those 사람들인데 그 지역의 다른 바깥쪽으로부터 오는 손님들에게, 그 지역의 바깥쪽으로부터 오는 사람들에게 자, 어떻습니까? 잘 팔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단기 행사는 혁신적인 사건이 될 수 있겠죠? 그런 행사가 뭐가 있어요? 진안이라는 지역의 벚꽃 축제랄지 아니면 한평의 나비 축제 뭐 이런 것들 같은 경우가 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 특히 지역 외에 있는 사람들에게 잘 팔리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혁신적 행사가 된 사례잖아요. The remarkable, 자, 특출난 성장, 맞죠? 뭐에? 뭐 미술 전시회의 특별한 성장, 그 다음에 문화적 행사, 문화적 축제,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 같은 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분석되어질 수 있대요. 이러한 라이트, 빛이라기보다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면에서 자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문화적 전시회, 문화 전시회나 예술 전시회, 그 다음 문화적 축제,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이런 것들의 특출난 성장이 어떻습니까? 이러한 측면에서 분석되어질 수가 있대요. 그럼 그 지역에서의 미술 전시회나 문화 축제나 스포츠 경기가 어떻게 그렇게 획기적인 성장을 한 거예요? 물론 단기간 행사긴 하지만 뭐 올림픽 같이 단기간 행사긴 하지만 그만큼 사람들에게 외부적인 사람들에게 잘 팔릴 수 있는 서비스나 상품 같은 경우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가능했겠죠. 자,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y are temporary. 아까 이 단어 빠졌네요. temporary가 어떤 단어입니까? 얘가 일시적인이란 뜻입니다. 반대말 영구적인 영원한 뭐예요? 반대말까지 알아둬야 되겠죠? 영구적인 영원한 P로 시작된 단어 뭐? permanent 혹은 영원한 의미라면요 eternal 같은 단어가 되겠죠. 이런 단어가 영구적인 영원한 의미로 쓰이면서 temporary의 반대 뜻으로 쓰입니다. 자, 그럼 이 they가 가리키는 것은 앞에 나오는 주어겠죠? 주어 부분이겠죠. 이 부분. 미술 전시회, 그 다음에 문화 축제,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는요, 일시적인 활동이긴 해요. 그런데 뒤에 나온 것처럼 수많은 외부인들의 매력을 끌 수 있는 행사기도 합니다. 그 지역으로. 그러면서 뭘 가져오면서 새로운 수입의 원천을 가져다 주면서 그러면 행사 잘 열면 돈이 되네? 그 지역의 발전이 되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근데 화자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 다음 문장이에요. 반드시 체크를 해둡시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거든요. 하지만 심지어 이곳에서는 자, there is two-way interaction. 반드시 뭐가 있냐면요. 쌍방향의 상호작용이 있다라는 겁니다. 뭐랑 뭐 사이의 상호작용인지 봐볼게요. Between the event. 그 행사와 그 다음 context. 그 지역의 상황과의
자, 양방향, 쌍방향 상호작용이 있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문장 굉장히 중요하죠. 하지만 이곳에서, 심지어 이런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행사가 잘 된 곳에서는요. 자, 그 행사도 중요하지만 행사와 그 지역의 상황 사이의 쌍방향 상호작용이 반드시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준비가 돼야지 행사가 성공하는 거예요. 자, 이어서 봐볼게요. 어떤 것들이 그 상황이냐면요. The existence of an infrastructure. 거기에 뭐 교통이랄지 아니면 뭐 화장실이랄지 그런 기반 시설의 존재. 또 뭐? 명성. 당연한 거지만 갑자기 우리 학교가 있는 용봉동에서 김치축제를 올해부터 한대요. 사람들 안 오겠죠. 왜? 모르거든요. 도대체 용봉동이 김치랑 무슨 관계인데. 누구나 김치는 먹지만 김치축제에 대한 명성을 안 가지고 있잖아요. reputation, 명성. A history of an activity for a area. 자, 그 지역에 있어서의 그 활동의 역사. 이런 것들이 자, 바로 뭡니까? 중요한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어디에 대해서? 경제적 성공과 실패. 그 행사의 경제적 성공과 실패에 대해서 중요한 영향력을 가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반 시설도 있어야 되고요. 명성도 있어야 되고 그 활동의 역사도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래야지 자, 단기간 행사가 성공할 수 있겠잖아요. 그럼 단기간 행사는요. 행사 준비만 잘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문맥 상황 이런 것들과 잘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In other words, 다른 말로 하자면 Events do not take place in a vacuum. 자, 그 행사는요. 어디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데요. 자, 진공 상태란 말 이해 가나요? 이 숨은 의미를 짐작할 수 있어야 돼요. 자, 행사가 진공 상태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뭐? 상황이 전혀 준비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말을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이해했죠? 진공 상태가 가리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럼 they, 그 행사는요. depend on, 뭐에 의존하냐면 이미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 의존합니다. 그리고 그 상황은요. 여기 나오는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 만들어진 그런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짧은 기간 동안에 벚꽃 축제를 엄청 열심히 준비한다. 행사가 준비하는 거, 행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단기간이지만 뭐에 의존할 수밖에 없냐면요. 그 지역에 오랫동안 쌓여진 상황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단기간 행사는 어떤다? 결국에는 그 지역의 긴 상황과 연계되어 있다라는 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답은 몇 번입니까? 3번이에요. 그 짧은 행사는 수행되어진다. 어디에 연관되어져서? 이러한 장기간의 상황과 연관되어져서 얘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이해했습니까? 자, 그러므로 다시 단기간 행사는요. 수행되어지는데 장기간 상황과 연관되어져서 수행되어진다. 요걸 답을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까 주제 뭐라 그랬죠? 지역의 상황과 단기간 행사가 상호작용한다란 말이 나와 있죠. 자, 1번, 2번, 4번, 5번도 오답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 지을게요. 1번은 뭐래요? 단기간 행사는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낸대요. 다른 단기간 행사와 함께. 이상하죠? 단기간 행사는 이루어진다. 뭐로부터 자유롭게? 이러한 스페이셜, 템포럴 한계를 넘어서 자유롭게. 자, 요 단어 알아야 되겠다. 그죠? 답은 아니지만 중요한 단어입니다. 스페이셜 보니까 무슨 단어가 생각납니까? 스페이스란 명사가 생각나죠. 그래서 얘는요.
공간의란 뜻입니다. temporal은 아까 일시적인 아닙니까? 일시적인은요, temporal이었죠. 얘가 일시적인. 비슷하게 생긴 형용사지만 완전히 다른 단어죠. temporal. 얘는 시간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시간적 한계에서부터 자유롭게 일어난대요. 2번은 완전히 답과 반대네요. 그죠? 단기간 행사는요, 시간과 공간적인 그 지역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그 상황을 꼭 봐야 되기 때문에 자, 2번 완전히 틀린 답이고요. 단기간 행사는 상호작용한다. 좋은 말입니다. 뭐와 함께? 잘 알려진 다른 지역의 행사랑 상호작용한대요. 아닙니다. 5번 단기간 행사는 스스로 발전하는데 뭐로부터? 지역 행사로부터 결국에는 전 세계 행사로 발전한다. 아니죠? 지역 행사가 전 세계의 행사로 발전한다 말 전혀 안 나왔습니다. 지역적인 행사는요, 장기간의 그 지역의 상황과 연관지어서 수행되어진다. 답은 3번입니다. 자, 이해했죠? 중요 단어만 좀 더 체크를 해볼까요? 우리가 잊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아까 어떤 단어가 있었습니까? 혁신적인이란 단어가 있었죠? 그 다음에 또 어떤 단어? 스포츠 컴피티션은 경쟁이라기보다는 대회, 경기라는 뜻이고요. 템포럴이란 단어를 연관지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되겠죠. 템포럴이는 일시적인, 템포럴은 시간의 란 뜻이었죠. 그리고 쭉 내려가서 어떤 단어가 있었나? 인프라스트럭처란 단어 꼭 외워두자 그랬었고요. 그 다음 reputation, 명성이란 뜻. 그리고 vacuum, 뭡니까? 진공 상태이란 뜻이죠. 아까 또 중요한 단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분명히 놓친 게 있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어떤 단어, 중요한 단어 있었는데 안 보입니다. 단어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스페이셜은 공간의 란 뜻이었죠. 자, 요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칠게요. 33번.